자, 유인물 삼각함수 부분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AB 위에 점 C가 있고요. 자, AB의 중점 O라 그랬으니까 원 중심일 거고, 호 AC의 길이가 파이. 자, 힌트 이용해주기 위해서 R이랑 세타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R 세타는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OBC 넓이가 15파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80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에요? 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돼. 자, 이제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R을 구하는 건데, 둘이 연립을 잘 해주시면 되겠지. 자, 분배를 해주고요. 자, R제곱 세타는 제가 좀 나눠 씁시다.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근데 R 세타가 뭐였냐면 파이였으니까, 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양변에 2 곱해주시면 R제곱 마이너스 R은 30. 뭐 인수분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6 곱하기 5인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R이 6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O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반지름이 4야.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선분 OB에 접하는 반원을 C라고 할 때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반원 C의 넓이를 S2. 그러면 반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접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길이 이용해 주셔야 될 거고 R로 씁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이 길이가 4-R이 되고요. 자, 이게 30도에서 특수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절반하면 R이 되겠지. 또는 여기다 2배 해주면 이게 되겠죠.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니까요. 2R은 4-R. 3R이 4여서 R이 3분의 4고, 넓이의 차값이다. 자, S1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이너스 반원 C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반원이니까 절반이요. 자, 3분의 4파이에서 9분의 16, 9분의 8파이 빼주시면 돼. 자, 이렇게 9분의 4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시죠.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 P가 있대요. 자, 이런 얘기지. 기울기 1, y절편 1짜리 직선이 지나가는데 일사분면 위에 이런 점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지요. 자, 세타는 예각처럼 보이네. 자, 이 상태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타도 7세타도 다 이 동경 OP를 나타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동안 연습 많이 했죠. 7세타에 세타를 빼주면 바퀴수 차이가 난다. 그래서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2파이 또는 4파이 또는 6파이 같은 짝수 파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해오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점 P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저는 얘를 t, t 플러스 1로 일단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정보 찾아보시죠. 6세타는 2파이, 4파이, 6파이 쭉쭉 가요. 그러면 세타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림상 점 P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하기도 했고 세타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서 60도밖에 없어요.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데 이 밑변 길이랑 높이가 루트 3배 차이가 나죠.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시면 t 플러스 1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루트 3 마이너스 1로 나누신 다음에 유리화 진행해 주시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자, 4번 문제를 갑시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어요. 반지름은 2보다 크대. 그 다음 직선 x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 중 y좌표가 양수인 점을 A, 그 다음에 y좌표가 음수인 점을 B라고 하는 것 같죠? 자, 반지름이 지금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2인 곳이 뭐 대충 이런 데 있을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두 동경 OA,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뭐 이쪽에 쓰셔도 되지만 그림이 좀 조잡해 보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알파는 3사인 베타라는 힌트 있고 R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값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될 텐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인 거고, 아쉽게도 이제 단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좌표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R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값은 여기 있는 베타 각에 대한 R분의 Y를 해야 되죠. 뭐 이 길이가 당연히 서로 같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자체는 R제곱 마이너스 4의 루트 씌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되고. 만약에 표현 자체가 좀 복잡하시면 그냥 이 길이를 그러니까 이 좌표 값을 A-A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괜찮겠어요. 다만 변수 하나를 사용하시고 나면 이 4 플러스 A제곱이 R제곱이라는 관계식을 또 하나 적어 놓으셔야겠지. 내가 싫다, 1변수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루트 표현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곱해주고 R 곱해주면 A 값이 3분의 4가 나와요. 됐죠? 자, 라스트. R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갑시다. 자, 사인 알파라는 것은 이 각도에 대해서 R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라는 것은 이 각도에 대해서 R분의 X. 자, R은 다 떨어지고 얘가 3분의 4였으니까 빼기 1을 해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fx는 a 탄젠트 4분의 파이 x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3, 마이너스 2까지만 읽으셔도 일단 a는 끝이에요. 자, 135도에 대한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한대요. 자, 점 평행이동 하는 거고, x로 6만큼 y로 b만큼. 자, 얘가 다시 fx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9를 대입해 주시고, a 값은 2였고 b-2를 좌변에 y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자, 4분의 9파이라는 것은 이제 405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2파이가 넘어가면 2파이를 덜어내서 각도를 줄이시죠. 즉 4분의 파이와 같은 동경입니다. 자, 그래서 1이에요. 자, 그럼 b는 4가 되네요. 자, 문제에선 a 플러스 b 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6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B 대하여 함수 y는 a sin b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플러스 b 값 구하는 문제야. 자,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원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인데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됐다라는 것은, 즉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진폭이 2가 됐다라는 것은 요 a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고요.
자, B는 주기랑 연관이 있죠. 주기는 반드시 한 개의 진동을 다 찾아셔야 되는 건 아니야. 최고점부터 최고점까지 측정해도 우리는 주기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주기는 1파이니까 B분의 2파이가 1인 거고 1파이인 거고 B는 2가 되죠. 자, 7번을 봅시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fx가 0파이에서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2루트 1을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이상하셔야 되냐면 지금 얘는 진동의 중심이 0이란 말이야.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보통 최대값과 최소값은 부호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게 돼 있지. 근데 지금 4가 즉 최대값이 절대값이 좀 크고 최소값이 절대값이 좀 낮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어느 정도 잘려 있다. 요 정도 감을 잡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요번에 아주 정확히 풀어 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평행이동량을 잘 살펴가면서 풀진 않지만 이게 X축 평행이동이 나왔을 때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얘가 B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X축으로 4B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된 코사인 함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8분면에다가 코사인 그려가지고 연습했잖아요. 그쵸? 4분할해서 최고점부터 출발하는 코사인 함수를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는 x의 계수가 삑이고 양수기 때문에 이게 주기란 말이야. 그럼 이 주기를 4분의 1배 하시면 이제 이런 데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2배, 3배, 4배 해주면 이제 나머지 지점들도 잘 잡히는 이런 연습 우리 다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얘네는 X축 방향으로 4B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4B분의 파이는 이제 또 이런 절반이에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시면 4B분의 8 지금 이 점들을 이렇게 4B분의 파이만큼 밀어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0부터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대값을 물고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A가 4라는 걸 쉽게 구해 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파이라는 오른쪽 끝점은, 자, 이 지점 4B분의 3파이를 넘어서 한 요런 데까지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찍으면 안 되니까 파이가 이런 데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파이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올 거다. 자, 파이 넣어주시면 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란 얘기니까 코사인 어쩌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럼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자, 코사인이 음수인고 저쪽 각도 두 개 4분의 3파이랑 4분의 5파이 찍어주시면 되고, 더 각도가 필요하시면 여기서 2파이씩 더하시면 되는 거고, 자, 파이들 좀 나눠준 다음에 양변에 4분의 1 더해주시면 b가 1, 뭐 2분의 3 뭐 이런 값이 되는데요.
자, 당연히 첫 번째 값이에요, 여러분. 왜? 코사인이 진동을 하다가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곳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빅값도 최초의 값을 찾는 거야. 그쵸? 이 답지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가 4b분의 파이니까 내가 원하는 끝점인 파이인 곳은 4b분의 3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뭐 여기 어느 지점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여기 4b분의 5파이 아마 이 최소값을 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뭐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실전에서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 이런 데 찾고 싶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곳. 그러면 그때 B값은 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나와 있고요. A점이 마이너스 1,0, B가 1,0. 그 다음에 점 P는 2, 3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자, PAB를 세타라고 문제에서 고정시켜 놨고, 그 다음 PQ가 3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점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점 Q의 X좌표를 세타에 대해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 Q의 X좌표를 표현하기 위해 Q에서 X축 위에 수선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편하게 변길이 정보들을 찾아서 점 Q의 좌표를 찾으시면 돼. 자, 여러분 아무리 이번 시험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나오지 않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도형 지식을 모르고 계시면 아주 곤란해요. 그쵸? 자, 빗변에 코사인 감아주면 밑변이 되는 거고 빗변에 사인을 감아주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이 보장되어 있고요. 자, 직각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 세타랑 점이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요 성질을 또 잘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이 점이 막곡지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더해도 90도가 돼야 되니까 세타야.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PQ의 길이는 3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3-2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다시 이 직각삼각형 QHB의 빗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인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서 BH의 길이가 된다. 자, 여기 사인 곱하시면 3사인 세타 마이너스 2사인 제곱이요. 자, 그럼 점 Q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를 분석하시겠으나 사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그냥 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저는 자세히 좀 할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라고 쓰고 t에 대한 이차함수다. 축 찾으시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때가 최대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본 건 아니고 사인 값을 물어봤어요. t가 4분의 3일 때, 즉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 문제에선 사인 제곱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6분의 9입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간결한 문제가 나왔어요. 빠르게 가죠. 0부터 5파이까지 탄젠트 함수를 잘 그려서 y는 2와 만나는 점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탄젠트는 원래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로서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같은 곳에 x절편들이 생기고 정확히 중간 지점들에 다 점근선들을 하나씩 파이 간격으로 가지면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y는 2와 교점이 몇 개죠? 세보시면 돼요. 5개입니다.
자, 10번을 보시죠.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 꼭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저 진폭이 음수로 출제가 돼서 실수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토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학교라고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A부터 B에서 정의된 함수 A sin B, B분의 파이 X 플러스 A제곱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2다 라고 했어요. 요걸 보시고 진폭이 이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진폭은 1.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래프를 좀 잘게 잘라 놓으면 최대 최소가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르겠어요 아직.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 좋으셔도 돼요. 우리 평소 연습도 많이 했던 거야. 잘 보여드릴게. 자, a 플러스 b 값 구해봅시다. 자, 일단 가힌트 해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그려볼 거예요. 보시면 주기가 일단 b분의 파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 파이를 뭘로 나눠야 돼요? b분의 파이로 나눠야 돼요. 분수니까 뒤집어 올립시다. 파이분의 b죠. 그럼 지금 주기가 2b란 말이야. 그럼 주어진 구간은 한 주기도 못 가요. 아시겠죠? 자, 8분면을 살짝 주고 한 주기가 2b인데 지금 여기에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리고 A가 지금 음수였으니까 이 친구의 진동은 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접혀서 아래로 시작해야 되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접어놓고 X축에 대해 접어놓고 A제곱만큼 올린 거죠. 자 그럼 여기 A제곱 여기까지 되실 거고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가 A제곱 플러스 A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야. 여기가 A제곱 플러스 A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A는 음수라고 했거든요. 그쵸? 자, 0부터 B까지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최대값, 최소값 차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폭이 2예요. 그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야. 자, 이렇게 잡히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데가 4, 이런 데가 6, 이런 데가 2로 잡히는 거지. 자, fx도 써놓을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정식 메인 해석 갑시다. 로그가 로그랑 같다. 상용 로그니까 요 진수끼리 같게 해주면 되겠죠. 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로그가 나왔다 얘들아. 진수부등식 먼저 풀라 그랬다. 알겠죠? 자, fx의 제곱이 마이너스 5에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fx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가해죠. 가해. 루트 5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거 외우라 그랬죠. 그죠? 2.236, 2.2 알겠어? f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은 곳은 지금 없어요. 루트 5 한 2.236보다 큰 곳은 그래프가 한 요 정도? 그쵸? 이 밑에가 조금 생략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fx-11도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fx가 몇보다 커야겠어요? 5분의 11보다 커야겠죠? 얘도 약 2.2 정도 되네요. 5분의 11보다 fx가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요만큼만 보란 얘기예요. 요만큼만 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수 비교를 합니다. 넘기면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돼요. fx가 2거나
3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fx가 2일 수가 없다. 루트 5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fx가 3인 여기서만 실근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 두 실근의 합이 6이다. 뭐 이런 힌트가 있는 거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렇게 3을 지나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합이 6이라는 건 중점이 몇이라는 얘기일까요? 3이란 얘기겠죠. 더해서 6이면 얘가 3이죠. 그래서 B가 6입니다. 더해주시면 답은 4네요. 자, 11번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기초긴 하지만 평소에 연습했던 문장 잠깐만 봅시다. 만약 사인과 코사인이 병합된, 조합된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여기 탄젠트에 대한 방정식을 풀곤 했었죠.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조합된 어떤 부등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코사인으로 나눌 때 이 친구가 양수일 땐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이 친구가 음수일 땐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상태로 푸는 걸 추천을 드렸고, 물론 코사인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연습은 했어요. 그쵸? 정 방법이 없으면 해야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함수와 이 코사인 함수를 비교하시기로 했죠. 그쵸? 자,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려서 푸시는 거예요. 두 함수가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함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도 좀 고마운 것은 얘네들이 주기는 맞춰놨어요. 자, 잘 해석해서 정수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기준지기가 2파인데 x의 개수가 12분의 파이니까 12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지만 뒤집어 올리기로 했죠. 자, 그래서 주기가 24인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사인 12분의 파이 x랑 2분의 1이랑 잘 비교해서 얘가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 24짜리를 그리고 사인을 그려요. 그 다음에 진폭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려줄게요. 그리고 2분의 1 그려줄게요. 2분의 1.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고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일 거기 때문이야. 같은 곳 4분의 파이. 그쵸? 그리고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제가 사인 반주기만 그릴게요. 뭐 이렇게 사인이 가요. 정가운데 45도를 기준으로 y값이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2분의 1인 곳이 여러분 30도인 곳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45도까지 30도인 곳은 딱 이렇게 3분의 2인 지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1 함수값으로 갖는 이 x값들의 뭐 1대 1대 1, 이렇게 2대 1 정도의 비율 관계를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볼게요. 이 y값이 2분의 1이면은 요 점이 이제 사인이 2분의 1을 역전하는 곳, 요 점이 뭐 또 코사인과 2분의 1이 역전되는 곳, 이 점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역전되는 곳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지점들을 잘 찾아가지고 얘네 부호 판단을 해야 돼. 아주 디테일하게 풀게 얘들아. 만약 앞에가 양수야. 그러면 뒤에가 음수여야 되고요. 또는 앞에가 음수야.
그럼 뒤에가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일단 사인 12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큰 곳은 여기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당연히 이 만나는 곳은 중점 3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2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하시면 사인 12분의 파이 x는 2분의 1 해가지고 아, 얘가 60도, 30도가 돼야 되는구나. 아, 그럼 여기 6분의 파이니까 x가 2구나.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지. 자, 여기가 2인 곳을 찾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한 칸 한 칸일 테니까 여기는 4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뭔가 2랑 6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10인 지점. 뭐라 그랬죠, 내가? 더해서 12가 되는 10인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지금 여기 있는 6이랑 12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4랑 더해서 24가 되는 20인 지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이 2분의 1과 만나는 점은 다 찾았고 주황색은 2부터 10까지, 20부터 24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요 파란색 한번 봅시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 여기거든요. 20부터 6까지, 4부터 20까지, 그죠? 그럼 요거 둘이 연립하시면 답이요. 4부터 10까지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다음에 이쪽 풀어봅시다.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 색깔 맞추죠? 어차피 얘네들 기준으로 반대야. 그러니까 여기랑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 10부터 쭉 내려와서 끝까지 24까지.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 어머, 코사인으로 읽었니? 아니구나. 아까 처음에 여기를 잘못 읽었다, 얘들아. 여기 빼라. 여기 안 읽어야 되네. 그치, 코사인이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곳. 아까 그려놨던 파란색 있죠? 파란색의 반대편 읽으시면 돼요. 자, 파란색 아래 있는 곳 말고 여기랑 여기 0부터 4까지랑 20부터 24까지. 그럼 이렇게 연립해주면은 20부터 24까지 여기만 공통부분이 생기고 여기도 공통부분 생긴다. 0부터 2까지랑 0부터 4까지 공통부분은 0부터 2까지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마 0에 색칠해 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0 다 색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값이 일단 0하고 1 두 개 나오네요. 여기서 x값이 21, 22, 23 이렇게 해서 3개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5개 하고 여기도 5, 6, 7, 8, 9 해서 5개죠. 그래서 총 10개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잘 못 다루실 때는 각자 잘 푸는 거예요. 부등식을 잘 못 다룰 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 원래 지금 설명하면서도 좀 걱정되는데 일단 봐봐요. 자, 방금 그린 거 코사인이고 지금 그린 거 사인이야. 자, 여기 사인이 일단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지점이랑 이 지점 기준으로 보는 거야. 여기가 2분의 1인 거고 그럼 2분의 1보다 큰 곳이 지금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2, 3, 4였거든. 그럼 코사인 2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여기서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4 안 되고 5, 6, 7, 8, 9. 여기 10이었지? 여기 가운데가 10이고. 4는 안 되고 5, 6, 7, 8, 9까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10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밑에 거 볼 때 있잖아요.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 볼 때. 그러면 여기 0부터 2까지랑 0부터 2까지랑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1보다 작은 여기 10부터 24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에서만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다 읽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긴 보지 말고요. 지금 사인 10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이니까. 여기서만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점 우리 아까 20이라고 찾아놨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지점과 정확히 더해져서 중점 24가 돼야 되니까 4, 20. 그렇죠? 그래서 21, 22, 23 이런 식으로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원래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의 영역할 때 우리 이런 연습까지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어서 주황색과 파란색의 공통 영역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크게 어려운 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림이나 상황 자체가 외워지도록 연습해서 가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